JTBC 여론조사 결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잘못했다가 66.8%였습니다. 취임 초로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사도 여전히 문제로 꼽혔습니다. 첫 소식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9.9%가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6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30, 40, 50대 부정평가가 70%를 넘었는데 40대에서 85.6%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광주 전라가 81.5%로 가장 높았고 인천, 경기, 서울 순이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편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62.7%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38.8%, 즉 10명 중 4명꼴로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지지층 이탈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전반적으로 못한다고 답한 응답이 21.2%였고 이어서 인사가 17.5%로 2위였습니다. 국정운영 무능 및 경험과 자질 부족, 독단적과 일방적이란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20.8%,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12.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영역별로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6개 영역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며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부문의 결과가 눈에 띕니다. 10명 중 6명이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정치 시작의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도 절반 넘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무 수행을 잘 했는지 인사와 경제, 외교안보, 국민통합, 직무태도, 공정과 정의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정이 긍정평가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의 경우 부정평가가 73.4%로 긍정평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0%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 69.4%, 직무태도와 국민소통 방식 66.2%, 공정과 정의 62.8%, 경제와 민생 61.6%, 외교안보 58.5%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과 정의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명분이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임기 초반부터 이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보수층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의 경우 대체로 각 영역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역시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수층과 윤 대통령 투표층 모두 인사 업무를 잘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아주 독립적인 구체적인 범주라서 지지층마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평가 요소를 찾기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낙제점을 준 민심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직무 수행을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기억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임기 초반에 여론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최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경찰국 신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17.7%, 국민 10명 중에 2명꼴입니다. 특히 무당층에선 기억에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소구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능에 위기 신호가 들어온 셈입니다. 실제 추진 단계부터 엇박자를 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에 반발을 부른 결과입니다.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성엔 상처가 났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추진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렀습니다.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까지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에도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첨예한 이슈들이 주목됐지만 역시 정책 추진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겁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낮은데 제일 낮은 건 누구였죠? 네, 이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임기 초반 광우병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윤 대통령의 경우엔 아직까진 그런 외부 요인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요인이 뭐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JTBC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못한다가 21.2%입니다. 전반적으로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와 국정운영 무능 및 경험,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 항목입니다. 예. 각각 17.5%, 13.7% 그리고 6.3%로 부정평가 이후에 2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37.5%입니다. 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문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가장 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인사 문제는 검찰 편중 인사부터 사적 채용 논란까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특히 논란이 커질 때 보였던 윤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 독선적이란 지적도 있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 인터뷰하면서도 드러났는데 예. 여당 내부에서 갈등도 민심을 역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내 갈등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부각됐던 게 바로 내부 총질 문자였습니다. 예. 이 문자 하나로 대통령 본인이 당내 갈등의 핵심 인물로 외부에 공개가 돼버린 건데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더 극심해지면서 중도층 이탈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층에서 4명 중 3명이 부정평가를 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선 때 지지했던 중도층이 이탈을 하면서 30%를 밑도는 수준까지 지지율이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까? 직무 수행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1%가 나왔습니다. 강한 부정이 과반을 넘겼다는 건 당장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긴 쉽진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해법 역시 민심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4명 중 1명이 경제 살리기 등 국정기조 강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 등 측근 2선 후퇴가 20.7%, 그리고 인적 쇄신 확대가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생 경제와 측근 정치, 인사 문제 해결, 이 3가지가 민심이 주문하는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은 당장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이 전면적인 쇄신 대신에 인력 보강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지율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되겠죠. 김태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